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추석이었다. 명절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일찍 시작된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송편 반죽이 냉장고에 있었다. 후. 한숨을 내쉬며 앞치마를 둘렀다. 올해로 결혼 32년째. 명절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이제는 익숙함을 넘어 일종의 의식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송편을 빚기 시작했다. 손에 익은 동작. 반죽을 떼어내고 소를 넣고 예쁘게 오므리는 것. 하나, 둘, 셋. 개수를 세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다. 파자마 차림이었지만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3년 전 우리 민수와 결혼한 며느리. 처음 봤을 때 그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너도 일찍 일어났네. 더 자도 되는데. 괜찮아요. 도와드릴게요. 수진이가 옆에 앉아 송편을 빚기 시작했다. 손놀림이 제법 능숙했다. 시집온 첫 해에는 서툴렀는데 이제는 제법 며느리 노릇을 하는구나 싶었다. 오늘 점심만 먹고 처갓집 간다며? 네, 저희 엄마가 꼭 오라고 하셔서요. 민수 오빠도 장인어른 뵙고 싶다고 했고요. 그래, 잘 다녀와. 음식 좀 싸줄게. 어머니, 괜찮아요. 너무 많이 주시면. 됐어. 사돈댁에 빈손으로 어떻게 가니? 엄마가 해준 음식이라고 하면 기뻐하실 거야. 수진이가 잠시 나를 쳐다봤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송편 빚기에 집중했다. 우리는 1시간 가까이 말없이 송편을 빚었다. 가끔 부엌식의 초침 소리만 들렸다. 이상하게 오늘은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 됐다. 이제 찌면 되겠네. 제가 할게요, 어머니. 수진이가 송편을 찜기에 담기 시작했다. 나는 이번엔 갈비찜을 데우기 시작했다. 어제 미리 만들어둔 것이라 데우기만 하면 됐다. 민수는 아직도 자니? 네, 어제 야근해서 피곤한가 봐요. 그래도 좀 깨워. 아침은 먹어야지. 조금 이따 깨울게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차갑게 느껴졌다. 기분 탓일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갈비찜에 집중했다. 7시가 되자 민수가 일어났다.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들어서더니 하품을 했다. 엄마 아침부터 고생 많으시네요.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데웠다. 와,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다 처갓집 가져가는 거예요? 응, 사돈댁 가족들 드시라고. 민수가 환하게 웃었다. 저 웃음. 어릴 때부터 변하지 않았다. 순하고 착한 내 아들. 장모님이 완전 좋아하시겠다. 엄마 요리짱이거든요. 호호, 그래. 그럼 다행이고. 민수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기 시작했다. 수진이도 옆에 앉았지만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포크로 송편만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다. 여보, 왜 안 먹어? 응. 배가 별로 안 고파서.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운전하고 가려면 체력이 필요한데. 알았어. 먹을게. 수진이가 억지로 송편 하나를 입에 넣었다. 하지만 씹는 동작이 기계적이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았다. 수진아, 너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며느리도 며느리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다. 명절이면 양가 집안을 다 챙겨야 하니까. 식사가 끝나고 민수는 샤워를 하러 갔다. 수진이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내가 할게, 너는 쉬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는 고집스럽게 설거지를 계속했다. 나는 포기하고 부엌을 나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꾸만 수진이의 표정이 떠올랐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와 달랐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나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다. 9시쯤 되자 본격적으로 처갓집 갈 준비가 시작됐다. 나는 부엌에서 음식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송편은 큰 밀폐 용기에, 갈비찜은 냄비째 비닐로 싸고 각종 나물들은 작은 반찬통에 나눠 담았다. 이 식혜도 가져가. 시원하게 마시라고 해. 어머니, 너무 많아요.
많기는. 이 정도는 돼야지. 나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사돈댁 식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민수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옷을 갈아입었다. 네이비색 니트에 베이지 치노 팬츠. 깔끔하고 단정해 보였다. 엄마, 저 이거 입으면 어때요? 잘 어울린다. 역시 우리 아들 멋있어. 감사합니다. 수진이도 방에서 나왔다.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도 연하게 했는데 평소보다 더 예뻐 보였다. 수진이도 예쁘네. 감사해요, 어머니. 하지만 수진이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다. 입가에만 미소가 있고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자, 그럼 우리 출발할까? 민수가 차 열쇠를 들었다. 잠깐만. 음식 다 싸야 해. 맞다. 제가 들어다 놓을게요. 민수가 부엌으로 왔다. 나는 싼 음식들을 하나씩 건네줬다. 조심해서 들어. 쏟으면 안 돼. 알았어요, 엄마. 민수가 음식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다. 나는 남은 음식들을 계속 포장했다. 송편이 좀 남았는데 이건 우리끼리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따로 담았다. 그때였다. 작은 방 쪽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 응, 알았어. 낮은 목소리였다. 평소와 완전히 다른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 한 번에 끝내야 해. 지네 집에서 출발하니까 날 의심은 안 하겠지만 내 손이 멈췄다. 뭐라고? 생명보험 때문에 조사는 받겠지. 하지만 증거는 없을 거야. 송편 담던 용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황급히 잡았지만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20분 후에 출발할게. 그때 준비해.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방금 뭘 들은 거지? 생명보험? 조사? 증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손이 떨렸다. 송편 용기를 조리대에 내려놓고 벽을 짚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지만 수진이의 그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다. 평소에 밝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 목소리. 어머니, 왜 그러세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수진이가 작은 방에서 나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평소에 미소를 띤 얼굴.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가면처럼 느껴졌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얼굴이 안 좋으세요. 앉으세요. 수진이가 내 팔을 잡고 식탁 의자로 이끌었다. 그 손길이 차가웠다. 얼음장처럼. 물 드릴게요. 수진이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에서 물을 따랐다. 투명한 유리컵에 담긴 물. 나는 그 물을 쳐다봤다. 왜인지 마시기가 두려웠다. 어머니, 드세요. 응. 고마워. 나는 컵을 받았지만 입에 대지 않았다. 수진이가 나를 유심히 쳐다봤다. 왜 안 마세요? 지금은 배가 불러서. 그래요? 그럼 나중에 드세요. 수진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컵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수진이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다. 한 번에 끝내야 해. 생명보험 때문에 조사는 받겠지. 20분 후에 출발할게. 20분. 시계를 봤다. 9시 40분. 10시에 출발한다는 뜻이다. 뭘 한 번에 끝낸다는 거지. 생명보험은 또 뭐고.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설마 우리 민수를. 안 돼.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민수가 현관에서 들어왔다.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음식 다 실었어요. 이제 출발할까요? 민수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엄마가 운전할게. 네. 엄마가요? 응, 엄마가 운전하고 싶어. 하지만 엄마 고속도로인데. 엄마가 운전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엄마 진짜 이상해요. 왜 그러세요?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다.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어머니께서 운전하시겠대요. 고속도로를. 수진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확실히 봤다. 어머니, 위험해요. 오랜만에 운전하시는데 고속도로는. 난 할 수 있어.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안 됩니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요? 사고. 그 단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수진아.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 아까 누구랑 통화했니?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작은 방에서. 20분 후에 출발한다고 했지? 정적이 흘렀다. 민수가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민수야, 너. 내가 말을 하려는 순간 수진이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제 친구랑 통화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친구. 네. 대학 동창이에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확신했다. 수진이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 근데 왜 생명보험 얘기를 했니?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그건. 대답해. 왜 생명보험 얘기를 했어?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다. 하지만 나는 수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 뭘 계획하고 있는 거니? 수진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야. 나 다 들었어. 한 번에 끝낸다고 했지? 지네 집에서 출발하니까 의심은 안 하겠지만 생명보험 때문에 조사는 받겠다고. 민수의 입이 벌어졌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다. 아, 들켰네요. 그 말에 모든 것이 확인됐다. 수진아, 너. 네, 맞아요. 오빠를 죽이려고 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민수가 비틀거리며 의자를 잡았다. 뭐라고? 미안해요, 오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왜 그래야 하는데? 돈이요. 5억. 5억? 오빠가 작년에 든 생명보험. 수익자가 저잖아요. 5억. 민수는 그제야 기억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내가 들라고 해서. 맞아요. 제가 권했죠. 결혼하면 생명보험은 필수라고.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고. 그게. 이걸 위해서였어? 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3년 전 그 밝게 웃던 신부가 처음부터 이걸 계획했다고? 3년 동안 우릴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전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 인생을 위해 내 아들을 죽인다고. 네. 그리고 진수랑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진수. 누구야, 그게? 민수가 물었다. 수진이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야, 이게 내 친구 진수잖아. 네. 당신 친구. 미친 거 아니야? 사랑이에요, 오빠. 진수와 저는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솔직히 지루했어요.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썩을.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오늘 죽을 뻔했잖아요. 고속도로 진입하고 30분 후. 그 커브 구간 알죠? 거기서 진수가 뒤에서 트럭으로 추돌할 거였어요. 졸음운전 사고로 위장해서. 이 미친년이. 민수가 달려들려고 했다. 하지만 수진이가 재빨리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과도였다. 움직이지 마세요. 칼끝이 우리를 향했다. 수진아, 정신 차려. 전 정신 멀쩡해요, 어머니. 오히려 처음으로 제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칼 내려놔. 안 돼요. 계획이 틀어졌으니까 여기서 끝내야죠.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살해했다. 어떤가요? 그럴싸하죠? 너 진짜. 민수가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이가 칼을 위협적으로 휘둘렀다. 가까이 오지 마요. 나는 재빨리 민수 앞을 막아섰다. 민수야, 뒤로 물러서. 엄마.
말 들어. 수진이가 한 걸음 다가왔다. 칼날이 거실 불빛에 반짝였다. 어머니, 왜 참견하신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 하셨으면 됐잖아요.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내가 내 아들을 죽이려는데. 그럼 어머니도 함께 가셔야죠. 수진이의 눈에서 광기가 보였다. 나는 재빨리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휴대폰. 아까 부엌에서 가지고 나온 휴대폰. 손가락으로 더듬어 찾았다. 비상 버튼. 민수가 설정해준 긴급신고 버튼. 제발. 수진이가 더 가까이 왔다. 이제 끝이에요. 바로 그 순간 나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며느리 수진이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생명보험금 5억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로 위장하려고 했어요. 공범은 진수라는 남자고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증거가 필요하니까 말하는 거야. 내 입으로 직접 자백했잖아.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설마.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119 긴급신고 연결 중이라고 떠 있었다. 다 듣고 있어. 경찰이.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할망구가. 수진이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쾅.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칼 내려놔. 눈을 뜨니 제복을 입은 경찰관 서너 명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수진이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칼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칼 내려놓고 손들어. 경찰관 하나가 테이저건을 겨냥했다. 수진이는 천천히 칼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칼이 쨍그랑 소리를 냈다. 꿇어앉아. 경찰들이 달려들어 수진이를 제압했다. 수갑이 채워졌다. 당신을 살인 미수 및 살인 예비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의 목소리가 기계적으로 미란다 원칙을 읊었다. 나는 그제야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엄마. 민수가 달려와 나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다치신 데 없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다른 경찰관이 다가왔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제가.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침부터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수진이의 통화 내용, 생명보험, 추돌사고 계획, 진수라는 공범. 경찰은 꼼꼼히 기록했다. 119 신고 녹음이 있으니까 증거로 충분합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쳐다봤다. 미안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없었다. 그저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만 있었다. 현관문이 닫혔다. 정적이 흘렀다. 민수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믿을 수가 없어. 3년이었는데. 3년 동안. 민수야. 나는 아들 옆에 앉았다. 엄마가 있잖아. 민수가 나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쉿. 괜찮아. 다 괜찮아. 나도 눈물이 났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울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경찰이 다시 찾아왔다. 추가 조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찰에게 더 자세한 진술을 했다. 수진이와의 결혼 생활, 보험 가입 경위, 최근의 이상한 행동들.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민수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수진이가 갑자기 생명보험을 들자고 했어요. 결혼하면 서로를 위해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처음엔 거부했는데 계속 설득하더라고요. 어떻게 설득했나요? 만약 내가 죽으면 혼자 남은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힘들 거라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이라고.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다. 그래서 5억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거군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 다 계획이었던 거죠. 나는 며칠 전의 일을 떠올렸다. 경찰관님, 며칠 전에 수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한 게 있어요. 어떤 행동이었나요? 민수차를 점검한다면서 정비소에 가져갔어요. 브레이크랑 타이어를 확인해야 한다고. 근데 차가 산 지 1년도 안 됐거든요. 경찰의 눈빛이 날카로워다. 혹시 그 정비소 어디인지 아세요? 네, 집 근처 현대정비소요.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브레이크에 손을 댔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소름이 돋았다. 브레이크에 손을 댔다면. 그리고 이 진수라는 남자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 대학 동기예요. 친한 친구였죠. 근데 2년 전쯤부터 연락이 뜸해졌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축하한다고 했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씁쓸한 표정. 그때는 단순히 부러워하는 줄 알았는데 혹시 그 친구가 수진 씨를 먼저 알았을 가능성은? 민수가 멈칫했다. 아, 그러고 보니 진수가 수진이를 제게 소개시켜줬어요. 뭐라고요? 네. 대학 축제 때였어요. 진수가 자기 후배라면서 소개시켜줬죠. 그때 처음 만났어요.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짜고 친 거네요. 진수 씨가 수진 씨를 당신에게 소개하고 결혼까지 유도한 다음 보험금을 노린 거죠.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자책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원래 그렇게 치밀합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진수라는 남자 방금 체포됐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잡혔네요. 정말이요? 네. 차 트렁크에서 변조된 번호판이 발견됐고 사고 위장을 위한 도구들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계획적 범죄였어요. 나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다. 만약 내가 그 통화를 듣지 못했다면 지금쯤 우리 민수는 아드님 정말 복 많으신 겁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다. 조사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그동안 다른 경찰들이 집안을 살펴봤다. 수진이의 방에서 여러 증거물들이 나왔다. 노트북에서 생명보험 수익금 수령 방법을 검색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수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복구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논의한 내용들이네요. 통장 사본도 있는데 해외여행 계획까지 짜놨네요. 보험금 받으면 동남아로 도주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민수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다. 충분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살인예비죄와 살인미수죄로 기소될 겁니다.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계획적 범행이고 보험금을 노린 중범죄니까 최소 10년 이상은 나올 겁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경찰들이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거실 식탁에는 아침에 포장했던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처갓집에 가져갈 음식들.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 음식들. 엄마. 민수가 조용히 불렀다. 응?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요? 수진이가. 그런 사람인걸.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몰랐어. 오늘 아침까지도. 3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우연이었어. 그 통화를 듣지 않았다면 나도 몰랐을 거야. 그래도 엄마가 재빨리 판단하셨잖아요.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아니야. 난 그냥 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뿐이야. 어미의 본능이랄까. 민수가 다시 눈물을 흘렸다. 엄마 아니었으면 전 오늘. 쉿. 이제 그만 생각해. 다 지나갔어. 하지만 정말 다 지나간 걸까? 나는 수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 밝은 미소. 시집와서 보여준 착한 며느리의 모습들. 명절마다 음식을 함께 만들던 모습. 내 생일에 선물을 준비해주던 모습.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수야. 내 엄마. 사람을 믿는 게 두려워질 거야. 나도 그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순 없어. 그건 더 슬픈 인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천천히. 천천히 다시 배우는 거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창밖에서는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추석. 한가위. 가족이 모이는 명절. 하지만 우리 집은 이제 둘뿐이었다. 그날 저녁 수진이의 친정에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수진이 엄마예요. 떨리는 목소리였다.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어머니는 울먹이고 있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어쩌다 우리 애가 그렇게. 어머님도 모르셨죠? 네. 전혀. 꿈에도 몰랐어요. 착한 애였는데. 공부도 잘하고 효녀였는데.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돈댁 아드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할지. 괜찮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수진이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피해자는 우리만이 아니었다. 수진이의 가족들도 피해자였다. 다음 날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됐다. 보험금 5억 노린 아내, 남편 살해 직전 검거 3년간 준비한 완전 범죄, 시어머니의 직감으로 막혀내 연남과 공모 추돌사고 위장 계획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들었다. 우리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민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수진이가 칼을 들고 다가오는 꿈. 민수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는 꿈. 일주일이 지났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추가 조사 결과를 알려줬다. 차량 정비소를 조사했는데요. 다행히 브레이크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요? 네. 아마 너무 노골적이면 의심받을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신 타이어 공기압을 살짝 조정했더군요. 고속주행 시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리고 진수라는 남자 전과가 있었습니다. 전과요? 5년 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던 전력이 있네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전문 사기꾼이죠. 수진 씨는 아마 이 남자에게 이용당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변명일 뿐이었다. 수진이는 자발적으로 계획에 참여했다. 재판은 석 달 후에 열렸다. 법정에서 수진이를 다시 봤다. 죄수복을 입은 모습.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래도 여전히 예뻤다. 피고인 박수진, 일어서십시오. 수진이가 일어섰다. 피고인은 공범 최진수와 함께 남편 이민수를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5억 원을 취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인정합니까? 네. 피고인은 추석 당일 계획을 실행하려 했으나 시어머니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를 인정합니까? 네. 피고인이 할 말이 있습니까?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우리를 쳐다봤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다. 재판부는 2시간의 심리 끝에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박수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공범 최진수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수진이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안도했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법정을 나서는데 수진이 어머니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 잊고 사세요. 어떻게 잊어요? 제 딸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머님도 피해자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수진이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떠났다. 휜등이 더 굽어 보였다. 1년이 지났다. 민수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다. 회사 일에 집중했고 친구들과도 다시 어울렸다. 하지만 연애는 하지 않았다. 엄마, 전 이제 결혼 안 할 거예요. 왜? 좋은 사람 만나면. 못 믿겠어요. 사람을. 민수야. 3년을 속았잖아요. 3년 동안 한 침대에서 자고 밥 먹고 웃고 떠들었는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어요. 어떻게 다시 누군가를 믿어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하지만 시간은 흘렀다. 2년째 되던 해 민수 회사 후배를 데려왔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회사 후배요. 이름은 지은이고. 젊은 여자가 수줍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지은입니다. 어서 와요. 나는 당황했다. 민수가 여자를 데려오다니.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지은 씨를 관찰했다. 밝고 솔직한 성격 같았다. 민수를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러웠다. 민수 오빠가 회사에서 일 진짜 잘하세요. 다들 인정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착하기도 하고요.
후배들한테도 잘 챙겨주시고. 민수가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다. 아직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지은 씨가 돌아간 후 민수에게 물었다. 괜찮은 사람 같더라. 네. 좋은 사람이에요. 사귀는 거니? 아직은.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잘했어. 천천히 하는 게 좋아. 엄마도 찬성해요? 응. 내가 행복하면 돼. 민수가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3년째 되던 해 민수와 지은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친한 사람들만 초대했다. 신부 대기실에서 지은을 봤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아름다웠다. 어머님. 예쁘다 지은아. 감사해요. 어머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가 뭘.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지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전 안 해. 그 일. 무서웠을 것 같아요. 오빠도 어머님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약속할게요. 오빠 평생 잘 모실게요. 어머님도. 나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널 의심한 적도 있었어. 당연하죠. 전 이해해요. 우리 민수 잘 부탁해. 네, 어머님. 결혼식은 따뜻했다. 눈물도 많이 흘렸다. 민수가 지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번엔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믿기로 했다. 지은을. 민수와 지은 씨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 예쁜 딸. 할머니. 아이가 내게 달려왔다. 우리 서연이 왔구나.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아빠, 엄마, 저 그리고 할머니. 아이가 그림을 보여줬다. 서툰 손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눈물이 났다. 예쁘다, 서연아.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정말이었다. 행복했다. 그때의 악몽은 이제 아주 먼 과거가 됐다. 가끔 생각나지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민수도 완전히 회복했다. 좋은 남편이 됐고 좋은 아빠가 됐다. 지은은 정말 좋은 며느리였다. 그리고 좋은 엄마였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됐다. 엄마, 식사하세요. 지은가 식탁을 차렸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추석이잖아요. 명절인데 당연히 차려야죠. 추석. 그 단어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그래, 고마워. 제가 고맙죠. 어머님이 저희를 믿어주셔서. 당연한 거야. 식탁에는 송편과 갈비찜, 각종 나물이 놓여 있었다. 6년 전 그날 아침에 준비했던 것과 똑같은 음식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진짜 가족과 함께 먹는 음식이었다. 자, 다 같이 먹자. 민수가 말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손을 모으고 식사를 시작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다. 그날의 어둠은 지나갔다. 그리고 새로운 빛이 왔다. 나는 그 빛 속에서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행복했다. 정말 진심으로 행복했다. 그날 아침 우연히 들은 한 통의 전화. 그것이 내 아들의 목숨을 살렸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의 본능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머니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나의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두 번째 시작 이야기다.